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오늘은 좀 쉬려고 했는데 또 일이 있어서 늦지막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참 하늘도 좋고요, 되게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가면서는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약간 좀 해당상이 없는 그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입장,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 초기에 신경 써야 될 것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처음에 지을 때요, 여러분들도 이제 분양을 받으시려고 여기저기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다녀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되게 이렇게 구조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산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뭐 판상형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입체형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고, 근데 굉장히 뭐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고 싶은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도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땅을 놓고 고민을 할 때 이 설계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설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패가 달라져요. 이거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가 나냐면, 설계를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많은 고민 끝에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만약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판매하는 분양사원들이 스스로 너무 흡족해 해요. 아, 이거 정말 설계가 잘 됐다. 정말로 여기는 쓰면은 많이 편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구조가 너무나 좋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이 생기고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사게 됐을 때 사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게 정말로 좋은 구조구나, 괜찮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고, 거의 대부분 설계를 잘한 지식산업센터가 정말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검증이 된 내용.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런 건축사 사무실을 만나서 이렇게 후다닥닥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이렇게 설계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다 지어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본 설계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복도폭이 얼마고, 이 동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전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게 이걸 설계를 하는 거죠. 보면은 참 이렇게 무난하고 보편적이고 좋은 것들이 사람들이 왜 좋은지를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진짜로 불편한 곳들에 가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입주를 했는데 굉장히 불편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복도폭이 너무 좁아서 복도하고 양쪽에 만약에 호실이 있는데, 양쪽 호실에서 만약에 문을 열면 문이 겹쳐서 부딪히는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그거는 복도폭을 잘못 잡아서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크기에 비해서 엘리베이터 대수를 너무 조금 넣어서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에 이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동선을 잘못 넣어서 항상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이런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좀 괜찮지만 이렇게 폭을 또 잘못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건물 스펙을 잘못 잡아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심한 거거든요. 세심한 거고, 또 이제 그런 거 하나를 신경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물이 쾌적해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모르겠으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고, 정말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이렇게 설계를 해봤던
설계 사무실에다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결정적인 거 하나, 결정적인 설계 하나, 어떤 특화 시설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커요. 지식산업센터 전체를 봤을 때. 실제로도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그 경기도 쪽에서는 제조용 드라이브인,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를 가장 멋지게 잘 만든 첫 번째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면, 저처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대행을 했던 사람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왜 그거를 그 당시에 만들게 됐냐면, 삼성에 있는 삼성 테크노파크인데요, 왜 그걸 만들게 됐냐면, 아파트형 공장 때 분양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니즈를 찾아낸 거예요.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사람들의 니즈는 무엇일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아, 차가 정말로 호실 앞에까지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층고가 높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설계에 정확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요, 지금 설계에 나온 그 어떤 설계보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 건물처럼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를 잘 지어놓은 곳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설계해 봤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땅을 만약에 사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도 안 치고 저렇게도 안 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인 시점에서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용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냥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렇게 더 원하게 되는지,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부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지어서 하면은 시절이 좋으니까 팔리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은 갈수록 가치를 바라는 건물이 있고요,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좀 심도 있는 고민, 심도 있는 이런 스터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이제 기왕에 이제 진입하시려고 하시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설계가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왠지 모르게 좀 답답하고 좀 깝깝한 이런 건물들도 좀 있습니다. 네, 작지만 잘 돼 있는 건물도 있고, 크지만 생각보다 못해놓은 건물들도 있고,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악해내는 이런 능력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의 내용이 아닌 진짜로 이렇게 성공했던 지식산업센터를 보면 정말 이렇게 설계를 잘했습니다. 설계를 잘했고, 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족했던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토요일날 가면서 잠깐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또 많이 여름이니까 또 요즘에 휴가들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휴가들 다녀오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제 몸 좀 관리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좀 푹 쉬고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내십시오.